KTX SRT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천안 아산으로 가죠. 여기 철도 및 교통망, 고속도로보다 철도가 좀 파워가 센 것 같아요. 그게 확정이 된 곳. 확정이 된 곳들.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이쪽은 제2의 제주가 될 겁니다. 아마 상당히 바뀔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한국 도시의 미래, 네. 학자가 직접 탐사한 대한민국 임장 보고서라는 책을 또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 일단 참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 전국에 아주 여러 곳을 다니시잖아요. 일단 서울 경기와 관련해서 네. 요즘 또 많이 관심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좀 관련해서 그동안 좀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겁니다만 경기 남부에서도 경부선 KTX SRT 벨트가 있죠. 저는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데 그 지역의 강세는 여전하고 이 지역에는 플러스로 호재들이 몇 개 생겼죠. 우선 GTX A와 C의 연장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 아마 평택 지제까지 동부 끝에 있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는 그저까지 연장이 거의 될 것 같아서 그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고 플러스로 그 동쪽 지역, 동탄의 동남쪽, 그래서 안성 정도가 걸쳐 있는 용인 남사면 일대 반도체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난해쯤에 정부에서 열몇 곳의 혁신 단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의 공장지대를 다시 만들기 위한 명분으로서 전국에 뿌려준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실현될 거는 이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 이게 개발되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긴 될 거니까 아마도 이제 안성 및 음성 진천 이 일대까지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소위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렇죠. 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삼성전자.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용인 하면은 아마 수지나 기흥을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먼저 이거는 그쪽이죠. 맞습니다. 이거 처인구인 용인입니다. 동쪽의 농업지대인 용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도시 이름을 보면 안 된다고 좀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건데 기존에는 용인의 서쪽이 개발됐다면 이번엔 용인 동남쪽입니다. 이름은 용인인데 사실상 오산 평택 라인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쪽은 전력망 및 상수도망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 반도체 벨트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 산업단지는 아마 이 라인을 중심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도 이미 경기도의 토산품으로서의 반도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브랜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살면 좋다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종사자나 그 유관업자들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분들께는 주목할 만한 곳이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순수하게. 그냥 수지 기흥 같은 기억을 가지고 더 추론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주 다른 곳이라는 거. 농업지대가 산업지대로 바뀐다는 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한번 꼭 차든 대중교통에 몰고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아마 특히 그동안 철도 소외지였던 안성 쪽이 주목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두루두루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당히 땅값, 집값 올랐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미 많이 올랐는 많이 상태죠? 올랐죠. 근데 물론 더 오르겠죠. 그 반도체 벨트 주변에 그 계획 발표되기 전부터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분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참 다들 눈물을 흘리다가 이번에 그냥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한 거고. 그러니까 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완성이 되고 나서야 꺾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은 상상력이 좀 부족하셔서 정말 실현돼서 호재가 그게 움직이는 거 본 뒤에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는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뭐 토지는 참 위험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 주거 정도라도 상업시설 정도는 꾸준히 봐두셔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도 거기에 맞게끔 하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는 예외로 계속 오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오르고 있고 특정 지역들은 그거를 예외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뵐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거시적으로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양극화되고 있고 주거에 주목을 하면 집값이 양극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강남 상구 집값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핵심 지역들이 아닌 주변 지역은
그 핵심 지역의 집값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올렸다가 그 저항을 받고 멈춰 있거나 내려가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어느 도시로 보지 마시고 구 단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동지역까지 내려가서 보시면은 좀 더 미세하게 보일 것이다. 차이들이 단순하게 상승 하락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 나눴던 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네. 결국 큰 도시 중심으로 계속 모여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글쎄요. 그런 좀 있어도 좀 대도시 주변으로 다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그렇죠. 이게 계속 심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안타깝지만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런 중에 여러분이 떠올리실 만한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만이 아니고 주변에 다른 대도시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점 도시들이 있거든요. 군산, 익산 또는 순천 또는 김천, 특히 김천은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런 도시들의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들은 꾸준하게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물론 큰 틀에서는 대도시로 2차적으로 빠져나갈 우려는 지울 수 없긴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용인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개발이 있었을 때 글쎄요, 이게 경기도 쪽으로 몰려드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 쪽으로 이게 그 새가 어느 쪽으로 몰리게 될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X SRT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평택까지, 천안까지 간 다음에 천안 아산으로 가잖아요. 네. 이게 대전 방향 가는 게 아니라 꺾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천안 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늘 강조하는 서해선이 신안산선과 존재하고 아마 만나면서 대삼각형이 이루어질 텐데 요 라인으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 청주 방향은 다른 발전 요인이 있는데 이 경기 남부 발전이 연속되지는 않을 거다. 요즘에 충남지사분이 그런 말씀 계속 하시는데 또는 경기도지사라든지 경기 서남부 개발 얘기라는 거는 이 발전축이 앞으로 올 곳이 이 KTX SRT 라인의 서쪽이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거점 도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천안 아산에서 합쳐서 보셔도 되고 천안, 아산. 천안의 서쪽 신불당이라고 하는 동부의 탕정 배방 아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서실 수 있지만 당진도 주목하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여러분이 화성하고 평택이라 말씀드리면 동쪽에 있는 동탄이나 지제 등을 떠올리시겠지만 아닌 서쪽 지역들 화성 같은 경우는 화성시청이나 향남 평택 같은 경우는 서부의 안중 같은 곳이 아마 당장 1, 2년은 아닌데 네. 이미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30년에 접어들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한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그렇죠.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지방 중소도시는 이렇게 좀 피폐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맥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지역이 한 50만, 30만 정도 도시도 도시계획을 이른바 컴팩트 시티, 압축 도시로 잘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한국엔 언제나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세력이 강합니다. 그건 중앙 정부에서만뿐 아니라 그 지역에 나쁘게 말하면 토호, 좋게 뭐 중립적으로 말하면 유지분들이 구도심에도 땅이 있고 택지 개발하면 좋겠을 지역에도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이왕이면 신도시 개발하면 땅값이 확 뛰니까 그쪽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를 쭉쭉 빨아들여서 이제 사실 구도심 쇠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 전국을 다니면서 방송도 합니다만 가보면 결국 서울 탓을 하는데 본인들 도시의 문제를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말을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울만 강조하면 오히려 지방 도시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본인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좀 직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곤 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산업이 약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일자리. 그렇습니다. 그럼 산업 전체적으로 토건이 주로 살아남아요. 보시면 군청 앞에 보면 다 토건들이잖아요. 설계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광급공사. 이런 분들이 입김이 지나치게 과다대표되는 거고. 근데 이분들은 택지 개발을 하면은 그 지역에 땅이 있으면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거고. 대학들 캠퍼스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땅이 없더라도 그 공사가 돌아가는 몇 년간 수입이 되니까 무조건 있어서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국 다니다 보면 분명히 인구 감소된다고 우는 소리를 한 도시들인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 도로 놓고 터널 뚫고. 근데 보면은
이거 유지 보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라는 걱정이 정말 드는 거죠. 네. 사실 우리 김시덕 박사님은 김작가 같으셔가지고 후회신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왜 전국을 막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니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지역별로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다녀오시고 나서. 예, 예. 그 제일 흥미로운 데는 이제 부산이죠. 엑스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만 새만금은 또 잼버리 이전에 다녀왔고 합니다만 최근에 또 이제 부산 광주 대전 죄송합니다. 광주 대구 간 열차도 개통하기로 하고 지금 공통적으로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철도 시설을 확충하겠다 또는 인프라를 놓겠다는 거였는데 현재 새만금은 실패했고요. 잼버리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부산은 이걸 전제로 해서 경부선 시내 구간 지하와 가덕도 신공항, 북항 지역 재개발을 일거에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엑스포가 무산되면서 사실 좀 추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연약 집안 문제, 집안 치마 문제가 여전히 부산 서부 지역, 창원가에 걸쳐 있는 핵심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의 문제를 클리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삐걱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보시다면 바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달빛 내륙철도라고 대구 광주 간 달구벌에 달하고 광주의 빛이에서 달빛입니다만 이건 처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 등을 유치함으로써 추동력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주목하는 바가 있고. 열차가 연결되는 거는 보통 관광 코스로 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1930년대부터 있었던 철도 연장 계획이 있었거든요. 광주 담양까지 갔고 남원 거쳐서 김천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100년 만에 부활하는 것인데 예전하고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예전에 비해서 광주나 대구가 가지는 역할이 좀 축소된 게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지역분들의 공통적인 반발감이랄까? 마지막으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서 치고 나온 게 전 이번에 법 통과로 봅니다만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게 법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뛰어버리면은 그렇죠. 사실 사업성 없으면 뭐 돈이 안 오죠. 그렇죠. 그리고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 김천에서부터 거제 가는 남부 내륙선도 그런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했거든요. 너무 지금 뛰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대구 달빛 내륙철도 이후에 그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적으로 다제한다고.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상승 쪽으로 난리 났죠. 남원 같은 곳이 혜택을 볼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시장님들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곳 지리산 즈음에 산단도 만들고 꿈에 부풀어 계신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너무 큰 기대감으로 예. 샀다가는 또 꼭지에 그렇죠. 비싸게 또 사가. 예. 참 이 땅이라는 거는 한 번 사서 잘못하면 세금은 엄청 내는데 그렇습니다. 그 팔지를 못해서 끙끙거리는 수십 년 묶어두는 맞습니다.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답사 다니다 보면 그런 분 되게 많이 만나요. 우리 부모님이 땅을 전화받고 사셨는데 어떤 분이 파주 어디 사셨다는데 정말 개발 안 될 곳에 사셨더라고요. 저 접경 지역. 그래서 그 이후로 부모님이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아지셨다고. 그런 거 없도록 하십시오. 아니 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어떤 개그맨이 그 지인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섬을 하나 샀는데 저녁에 갔더니 안 보이더래 섬이. 아침에 썰물 때 가야 이렇게 그렇죠. 좀 나온다고. 아니 그게 섬이 아니라 암초인 거죠. 그렇죠. 암초를 잘못 사셨네요. 그러니까 사기 당한 거지. 그게 거래되는군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네.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맞습니다. 그렇게 샀을 때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친구가 좋다고 사서 후회하는 사람들 제가 100명 만나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최소한 제가 늘 보여드리듯이 지도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여러분 흔히 쓰시는 그림지도 말고 위성사진만 보시라고 위성사진으로. 그러면 좀 실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개발 예정지라든가 좀 뭐 집이 됐든 임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떻습니까? 이 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네. 이걸 어떤 특성을 알아야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좀 애매해요. 그건 너무 범범한 말씀이셔서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규제가 묶여 있는 경우에 풀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사 지역이 빠진다라는 소문이 제일 큰 거죠. 그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 같은 거. 위례 신도시가 사실은 이제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푸는 게 좀 정치적 압력이 있으니까 군부대를 내려보내고 마침 이제 성남, 광주, 하남 쪽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갈 때도 됐고요. 그래서 내려보내고 개발했고
이 간 군부대는 경기도에서 좀 경기도 속의 농촌이라 불리는 이천 남부로 가서 나름대로 유인인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남 서울공항, 수원공항, 심지어는 김포공항까지도 갈 거라고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데 그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군사적인 게 움직이는 건 정말 신중하고 어려운 문제고 하나는 정보가 대체로 공개된다는 거. 앞에서 나눈 말씀입니다만 친구가 좋은 정보 들었는데 하더라는 일단 안 믿으시는 게 좋다. 물론 정말 여러분이 재벌급의 이너서클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한번 뭐 굳이 제 말씀 들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는 그 정도 급의 지인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는 일단 안 믿는 게 낫다. 그건 그냥 이른바 군중심리인 거죠. 정말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 빠진다던데 들어온다던데라는 말을 너무 쉽게 들어서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거 아닌데라는 게 정말 부동산 분들이 정말 막 던지시더라고요. 일단은 매매를 시켜야 되니까 네. 거래성사.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나중에 녹취라도 땄다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내 귀에 들어오는 작전 정보는 네. 내가 끝물이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올 정보면 다 돌아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만 믿고 그렇습니다. 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정말로 아까 뭐 용인이나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 그 개발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알아내는 그렇죠. 중기적으로. 하나의 그 기준 혹은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철도 및 교통망, 고속도로도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보다 철도가 좀 파워가 센 것 같아요. 그게 확정이 된 곳들. 확정이 된 곳들. 그러니까 확정이 된 뒤에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하세요, 잘.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린 게 특히 동해선 라인인데 고성부터 쭉 내려오는 이 확정이 된 지가 오래고 확정 뭐 1940년대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공사도 이미 거의 끝난 상태인데 1940년이요? 예, 1940년대.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이야? 거의 이것도 한 8, 90년 만에 80년, 실현되는 85년, 겁니다. 84년. 예, 일제 때 공사하다가 노방까지 다 깔고 철 넘어가면 되는 상태에서 전쟁이 지는 바람에 나갔고 그 동해안 여러분 차로 다니시면 7번 국도라고 그게 대부분 그 노반을 이용한 건데 그 지도를 보시면 화면 보여주시죠. 제지는 북쪽이니까 빼고 속초부터 해서 이렇게 강릉, 묵호, 삼척에서 아래쪽에 빨간 선이 그어지고 있죠. 저쪽 라인이에요. 예, 현재 영도까지 올라왔고 예전에 포항에서 끝났습니다. 1945년 8월에 포항역을 개항하고 이제 일본이 망했어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거의 끝났어요, 공사가.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이쪽은 제2의 제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저쪽 해변 따라서 네. 근데 안 보이겠구나. 저 정도 위치면은 바다가 안 보이겠네.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그 관광 코스로 괜찮겠는데? 괜찮습니다. 열차 관광? 예. 지금 제 답사 동료인 류기훈 KTX 기장님이 찍으신 건데 이게 이제 삼척의 어느 위치거든요. 화면 키워드릴게요. 잠깐만. 이게 여기고 여기가 바다예요. 요 정도 라인이. 요 정도 라인이에요. 가까운 그러면 데는 좋네요.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요게 원래는 철도가 없었지만 일제 때 공사하다가 중단된 노반 철길. 이게 완성되고 나면 서울에서 하루에 몇 차례라도 갈 겁니다. 운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삼척, 울진, 영덕하면 참 특히 수도권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쪽은 막연하죠. 좀 막연해요. 네. 예. 좀 강릉 여기까지는 경강선 뚫리면서 이제 경강선도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을 왜 유치했느냐? 결국은 경강선을 깔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날 거다. 제가 이 공사를 하는 중에 포항에 지인하고 차로 한번 쭉 돌았는데 그쪽을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걸 본인들만 즐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수도권이나 중부권 사람들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활짝 열린다. 아마 서울역에서 출발하진 않을 것 같고 청량리 출발할 것 같은데. 청량리에서. 네, 이렇게 됐을 몇 시간 정도 걸려요? 그쪽까지? 강릉까지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리니까 한 3시간 정도? 3시간, 3시간 반? 근데 저게 완공이 언제 돼요? 빠르면 이제 올해부터.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제 개통입니다만. 개통이 물론 빠르네요. 전 철도는 물론 개통돼야 합니다. 그치. 이제 철도 관련 유튜버 분들이 개통된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돼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 주변 지역은 아마 상당히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상상을 못 하세요. 그렇죠. 시골인데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이미 개통됐어. 이게 이제 다 끝난 네. 이슈 아니야? 뉴스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없겠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수 이제 있다. 시작이죠. 늘 그런 말 있잖아요. 서울 북촌 한옥은 옛날부터 비쌌거든요. 60년대, 70년대부터.
이장님이 그러시더래요. 60년대 사람들이 와서도 좀 비싸네요, 좋은데. 지금도 좋은데 비싸네요, 그러고. 그냥 부동산의 격언이지만 특히 집 관련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남한테 말을 듣고 하면 이게 상투잡탄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서 사면 이거는 합리적인 투자인 거죠. 네. 저는 이쪽은 합리적인 투자일 뿐더러 상승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예를 들어 사진을 요즘 보여드리는 게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영덕에 있는 축산항이라는 항구입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좀 아담한 항구고 주변은 네. 예뻐요. 여기에 보면은 일제 때 만든 관청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요 건물이 한 100년 됐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진 찍고 있으니까 주변 할머니가 오시더니 이거 서울 사람이 샀다고. 아, 이미 눌방한 사람들은 다 이게 사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관광지가 됐을 때. 여기가 거점이 될 겁니다. 이 건물 주변이. 뭐 이 카페가 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눈 맑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는 시점에 이미 다 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제 지인인 답사 동료인 이모 씨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모 씨. 이모 씨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고 이제 30년째 같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청역 주변이 좀 허름해요. 시멘트 공장도 있고. 근데 어느 부자가 이 친구는 연락을 했대요. 한번 어디 땅을 사면 좋겠냐라고. 근데 건물 사고 싶다. 근데 이제 삼청역 주변 또는 예전 강릉역은 좀 허름했잖아요. 네. 그런 데 사는 게 날 거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동계올림픽 때라 평창 쪽이 좀 역시 좀 본세가 난다고 샀다가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이미 다 오를 대로 올랐기 네.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아무 요소도. 근데 강릉 삼척 이런 데가 예전 생각을 가지고 보시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다, 그냥 낙후 지역이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이런 것만 상상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서울로 비교하면 신길, 왕십리, 청량리가 예전 분들께는 참 허름한 이미지인데 사실 아니잖아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봤을 때는 미래 땅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국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지금 보여주신 요 지역, 요런. 요 라인이 제2의 제주가 그렇죠. 될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제2의 제주가 된다는 의미가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네. 관광 명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의미인가요? 그렇죠. 풍부한 문화자원, 관광자원이 있는데 미발굴 상태고 그리고 완공된다면 제주는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정말 붐비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거기보다 교통이 편리할 겁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넓이와 풍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네. 삼척시, 울진군, 영덕군 전체가 아니라 태백산맥 동쪽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소문이 아닌 뭔가 확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죠. 자신이 만약 투자를 한다 해도 네.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